결국에는 이자율은 약간 눈속임이고, 핸드폰 살 때 할부 원금 확인하는 것처럼 리스를 발생을 하실 때는 총 납입 금액을 확인을 하시면 좋겠네요. 네, 여기서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월포TV. 안녕하세요. 포르쉐를 기다리는 월포TV 나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있으면 저도 차 결제를 해야 되고 하는데 때마침 귀한 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늘 좀 인터뷰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정보를 드리고자 자리에 좀 모셨는데, 먼저 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카롱 서실장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차량 캐피탈 운용하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에이전트를 하고 있고요. 딜러분들이랑 고객분들의 사이에서 금융을 진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서인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락을 먼저 주셔가지고 때마침 제가 원래는 이런 거를 제가 좀 알아보고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수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예, 하여튼 뭐 초대해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다른 물건 같은 경우는 그냥 사면 되는데 차 같은 경우에는 사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차를 사는 방법이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많이들 이제 포르쉐 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 차를 거쳐왔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예요. 일단은 가장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고 제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할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금융권의 할부, 리스, 렌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 현찰로 그냥 일시로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저렴한 방법이잖아요. 어쨌거나 금융권을 사용을 한다는 거는 이자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금융권을 사용을 하는 게 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목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르쉐 같은 경우가 1억에서 2억까지 하고 많게는 3, 4억 가는데 그 돈을 한 번에 현찰로 쓸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특히 또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목돈이 있으면 그 돈을 굴려서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걸 차에다가 목돈을 넣는다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할부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돈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투자를 한다거나, 물론 까먹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어제가 그런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한 방에 목돈을 넣어서 사면 그게 제일 싸지만 또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제 생각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찰로 사는 게 아시잖아요. 이자가 없으니까 제일 싼데 이렇게 포르쉐 같이 금액이 큰 차들을 거의 일시불로 사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구매하는 방법 이외에 1금융권, 은행권, 렌트, 리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런 거에 각각 차이점이라면 자, 우리 나사정님께서 요번에 차를 구매하실 때 제1금융권을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쵸, 가능하면 그걸로 그쵸. 하려고 하죠. 왜냐면 제1금융권에서도 차량 할부를 내줍니다. 예를 들면 KB 차차차, 하나금융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신한 마이카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를 1금융권에서 해줘요. 걔네들이 이자율이 제일 싸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 받는 걸 찾아서 해야 되고 한도가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잘 모르고, 대신에 이자율이 제일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시면 제일 좋아요. 가능하면 그렇죠. 1금융을 쓰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이런 포르쉐를 타는 분들은 거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이 많은 분들이 타기 때문에 그분들은 목돈을 많이 안 쓰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편안하게 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월포TV에서는 어쨌거나 근로소득을 벌어서 포르쉐를 사시는 분들의 목적이니까 그분들한테는 취지가 제일 맞는 게, 제가 봤을 땐 제1금융권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근로소득자는 1금융을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제일 좋다. 그게 최고로 저렴한 이율이기 때문에 현금 일시불 이 다음에는 무조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게 그나마 좋습니다. 근로소득자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한도가 많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쨌거나 걔네도 담보대출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차량의 가액에 따라서 한도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1금융권은요 어느 정도 차의 한도를 보지만 이게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게 슈퍼카드는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2금융권에서 1억이 나오면 1금융권에서는 5천도 안 나오는 경우가 다 만수예요. 그러니까 맥스를 안 해준다 이거죠.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그렇죠. 준다. 예, 그런
그러니까 1금융이지. 맞습니다. 네. 또 저희 월포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근로소득자만 있으신 건 또 아니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계셔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을 쓰시는 게 이 3까지는 안 가죠? 네. 3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금융을 쓰시는데 그러면 렌트도 이금융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1금융권은 은행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캐피탈이라 그래가지고 또 은행에서도 KB 캐피탈, 신한 캐피탈 그런 식으로 캐피탈이 있죠. 그게 2금융권인데 그런 데서 하는 게 주로 차량 렌탈 아니면 기기 렌탈 이런 거 할 때 그런 캐피탈사에서 많이 운용을 해요. 그러면은 그 캐피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렌트가 있고 리스가 있고 리스에도 금융 리스하고 운용 리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 세 가지의 장단점이라고 해요. 예. 일단은 고객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리스에 운용 리스랑 금융 리스 두 개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세요. 네, 이거 그쵸? 제일 궁금했어요. 저도. 예, 이게 뭐냐면 운용 리스랑 금융 리스는 자기 명의가 아닌 캐피탈사 명의로 차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부로 구매하시면은 할부 차량 같은 경우는 내 명의로 돼 있잖아요. 차량 등록증상에 리스는 어쨌거나 그 캐피탈사 명의로 돼 있습니다. 다 이해했어. 근데 왜 리스를 쓰고 운용 리스는 뭐고 금융 리스는 뭐야 이러시거든요. 운용 리스는 처음에 초기 비용을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어요. 초기 비용. 포르쉐는 예외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8천, 7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신용 좋은 사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차를 리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 그건 렌트 같은 개념. 렌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게 이제 운용 리스는 그렇게 초기 비용 없이도 차를 사는데 만기 시에 인수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잔존 가치라 그러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 포르쉐가 카이멘 718을 샀는데 리스로 하시면 잔존 가치가 한 30% 정도가 잡힐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1억짜리면 3천만 원이라는 잔존 가치가 잡히거든요. 만기가 돼서 할부 리스가 끝났을 때 그거를 내야지만 내 차가 돼요. 근데 역으로 차를 자주 바꾸는 분들은 이 차를 내가 굳이 인수 안 하고 그걸 다시 반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3년이나 4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또 새 차를 또 똑같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낸 리스비도 어쨌거나 차값인데 그렇죠. 그걸 날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월포TV에 보시는 근로자분들은 그건 너무 아깝다 이럴 수 있어요. 날리는 거. 그렇죠. 근데 계속 차를 바꾸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비용을 계속 떨궈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자분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차에 대한 고정 지출을 만들고 차를 계속 바꿔 타시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그렇죠. 거네요. 비용을 계속 이걸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리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초기 비용 아까 안 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신용 좋고 돈도 잘 버는데 초기 비용 없이 타고 싶다. 근데 월 대여료도 비싸지는 않아요. 만기지 단가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나머지만 갖고 할부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싼 가격에 차를 타고 나중에 반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운용 리스의 최고의 장점이고요. 그러면은 운용 리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선납 없이 잔존이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리스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최대한 긴 기간으로 하는 게 이득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이자 비율로 봤을 때는 3년이 가장 이자 비율은 제일 낮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기간을 길게 가면은 월납이 줄어드는 거고 이분들은 어쨌거나 다달이 그냥 돈 내면서 타시는 거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긴 게 이득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제가 하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3년을 했을 때랑 4년을 했을 때랑 5년을 했을 때 총 납입 비용이 있잖아요. 차량은 1억인데 3년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1천을 냈고 4년일 때 1억 2천을 내고 5년일 때 1억 3천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 비용이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짧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자 비용은 적게 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입한 걸 봐보시면 짧을수록 좋거든요.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종적인 금액은. 근데 타다가 리스 승계를 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타는 동안 적게 내는 게 더 이득이죠. 그게 아니라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게 또 들어가요. 여기서 되게 어렵네요. 복잡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차를 사는데 100만 원이라는 돈을 내요. 근데 여기에 초기에 1회부터 뭐 만약에 12회차까지는 이자가 더 많이 나가요. 100만 원을 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자가 80만 원, 원금이 20만 원. 근데 마지막에 갈 때는 원금이 80만 원, 이자가 20만 원. 이렇게 크로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봤을 때는 조금 내니까 내가 더 좋잖아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60개월짜리를 해서 쓰다가 한 3년 된 시점에 내가 반납을 하거나 차를 팔라 그랬는데 내가 낸 게 이만큼인데 왜
왜 원금이 이만큼 남았어?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은 리스 승계로 차를 팔더라도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생각보다 똑똑하죠.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고객분들이 항상 그래요. 왜 나는 이만큼을 냈는데 왜 원금이 이만큼이 남았어? 그게 길게 했기 때문에. 짧을수록 그런 게 짧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운용 리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 그럼 금융 리스는 요건 금융 리스는요, 할부랑 똑같은 거예요. 할부랑 똑같은데 다만 명의만 캐피탈 명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편법일 수도 있는데 할부로 차를 사고 싶은데 국민임대주택 막 이런 데 들어가신 분들이 수입차 많이 타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명의로 되면 그게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 못 들어간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걸 편법으로 쓰는 게 그런 겁니다. 내 명의가 아닌 캐피탈 명의니까 이거 내 차가 아니야. 아, 안 그래도 친구가 국민임대주택에 살거든요. 거기 집에 놀러 갔더니 옷이 외제차가 엄청 많은 거예요. 맞아요. 아니 이런 분들이 왜 임대주택에 사시나 그게 이런 고민이 편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금융 리스는 하여튼 내 명의가 아닌 캐피탈 명의로 하되 차는 그냥 할부랑 똑같이 잔존 가치가 없어요. 반납도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납도 안 되고 인수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할부랑 똑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어쨌거나 리스에는 이제 이자율이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은행권 이자율하고 뭔가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단순하게 제가 유튜브 전 것도 봤더니 계산하는 게 이자가 얼마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하면 내가 5천만 원을 대출 받아도 이자 뭐 5%에 250 내면 끝이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4,500만 원 얘를 이제 60방을 하면 월 75만 원. 뭐 여기에 이자가 붙으면 4,500에 한 달 이자야. 플러스 75로 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회분에는 100만 원을 낼 때 이자는 80만 원이고 원금은 20만 원이고. 그러니까 1년부터 한 2년까지는 이자가 더 많은 거예요. 야, 나는 왜 내가 이만큼 냈으면 이게 이만큼이 까졌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이만큼이 남았어? 그게 이제 거기서 오는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쨌거나 이 총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원금을 까면 깔수록 원래는 이자가 줄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면 똑같은 금액으로 이 60개월이면 60개월 이렇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 처음에는 이자 비율이 높고 나중에 갈수록 이자 비율은 줄어들고 원금 비율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고객분들이 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할부 같은 경우 차를 팔 때 1년 만에 진짜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만약에 차를 팔라고 해요. 근데 60개월로 근데 해놨어요. 그럼 내가 100만 원씩 내가지고 야 내가 원금을 100만 원씩 냈으니까 1200이고 이자 뭐 그래 1250 정도 냈는데 차 낼 돈이 아직도 무슨 5천만 원이 더 남았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더 남으니까 그걸 갖고 막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 지금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이해했지 권 PD.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1금융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리스의 이자가 5%다라고 했을 때 연이율이 5% 그렇죠. 전체 이제 연 이자율이 5%라고 하는데 계산해 보면 5%가 어떻게 나오는지 캐피탈마다 다 틀려요. 정말 그거는 저도 고객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맨날 저한테 견적을 보내주시면 거기 보면 5.9%, 5.8% 있어요. 근데 제가 내드리는 견적은 6.9% 막 이래요. 근데 월 이용료랑 총 납입 비용을 해보면 저희 게 더 싸요. 그럼 결국에는 이자율은 약간 눈속임이고 결국엔 총 납입 금액이 얼마냐 이거를 확인을 하면은 좋겠네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객님들은 내가 이자율 싸게 받았어. 그건 제1금융권이고 2금융권에서는 그런 게 다 달라요. 핸드폰 살 때 할부 원금 확인하는 것처럼 리스를 하실 때는 총 납입 금액을 확인을 하시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네, 이거는 좋습니다. 예, 뭐 포르쉐 같은 경우는 할인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할인 못 받으면 바보죠. 네. 예를 들어 호우고 뭐 이 소리 듣잖아요. 네. 근데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게 주의하실 게 할인을 막 1,500, 2,000을 때려줘요. 자 나 할인 2,000 받았어. 축하드립니다. 이거 할 수 있어? 그렇게는 못해요. 너는 할인 얼마 해줘요? 저 1,800 해드릴게요. 그래 그러면 한번 견적 줘봐. 그리고 저는 1,800을 받아서 드리고 2,000만 원짜리 견적을 받아서 가져와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딱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더 싸요. 총 납입 금액이. 예.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객님들은 할인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자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다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 할인율이 좋은 거는 현금으로 살 때나 좋은 거고 네, 리스를 하실 거면 꼭 그 총 납입 금액을 현금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해주죠. 네, 저는 그래서 왜 리스를 하시는 분들이 견적을 여기저기서 받는지를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각 캐피탈사마다 코드가 있거든요. 그걸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견적을 받아오든 딱 보면은 이게 이제 이거다 아니다 이걸 알 수 있죠. 예. 그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상부상조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커미션을 받고 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막 싸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너무 비싸게 하는 거. 요즘에는 인터넷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는 못 해요. 그러니까 적정 가격에서 맞으면 저는 맞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걸 이제 고객분들이 너무 싸게 막 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오늘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은데. 괜히 저 매장되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리스, 운용 리스, 금융 리스 설명 잘 들어봤고 렌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렌트는 또 저는 그 렌트라고 하면 그냥 저희 차 빌려 타는 거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차를 렌트를 해서 운용을 하는 요게 있는데 요것도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포르쉐는 렌터카 회사에서 막아버렸어요.